그중에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제가 관심 있던 부분 지극히 제 주관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네. 진행 순서는 1장의 기후 위기 현황하고 2장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국제, 그다음에 3장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우리나라 이렇게 3장까지 제가 이제 맡은 부분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데이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첨가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5번째로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그럼 1장부터 한번 갈게요. 1장 기후위기 현황에서 그럼 끝까지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진행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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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첫 번째 기후위기 현황 저는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가만 있어라 이게 잘 안 보이네. 많이 아파요. 이제 이건데 우리의 막연한 느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바다는 산성화하고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에게는 바닷물이 점점 더 염산처럼 하고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상황입니다. 그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가 선정한 대표 유형 중에서도 처한 위험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들이 모두 바다와 관련 온대 해양산호, 그 다음에 북극해 해빙, 소규모 저희도 수산업, 연안 침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에 갇혀서 계속 누적되는 순증가 에너지 1%를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바다는 대기보다도 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말이 빠른가요? 진행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표층 수는 10년마다 0.24도씩 상승하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태풍에 에너지를 더욱 많이 공급하여 태풍의 파괴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해수면은 매년 3.7mm 상승하는 중입니다. 기상청 보고서는 지금처럼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태풍으로 인한 폭풍 해일이 발생하면 인천광역시는 만조시 최대 26.6%에서 33.6%까지 바닷물에 잠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2100년, 2030년에서 2100년 사이인데 우리들이 조금은 살아있을 그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업화 이래 해수는 약 21%더 산성이 강해졌고 최근에는 산성화 속도가 빨라져서 세계 바다 표층수가 10년마다 약 3.6%만큼 산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산성이 강해지면 탄산칼슘이 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산호와 조류, 연체동물 등의 외골격과 껍질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산호는 21세기가 다 가기 전에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산칼슘 껍데기가 없는 물고기도 또 과부하했을 때는 산과 염기의 조절력이 약해져서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바다 동물은 수온 상승이나 해양 산성화보다 해양수의 용존 산소 감소에 더 피해를 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다 동물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바닷물을 부영양화시켜서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영양 염류가 해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부영양화라는 것은 호수의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할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설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입되는 질소를 줄이려면 질소 산화물을 생성하는 화학연료 사용을 피해야 하고 영양 염류를 과다하게 투입하는 농업활동, 합성비료 사용 등을 지향해야 합니다. 축산업과 인간 활동으로 하천에 배출되는 영양 염류의 양도 줄여야 합니다. 항구에서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국제 현황인데요. 이건 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
그림을 표를 하나 고요. 그 보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3.2% 각각의 이렇게 부차적으로 뒤에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표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은 기준이 16년이어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훨씬 더 악화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배출 현황입니다. 한반도가 세계의 산림 면적 변화, 전 산림 중심으로 했고요. 산림 면적이 줄어들면 들수록 생태계의 산소 저장 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 도로 및 산업단지 확장 등을 발전의 척도로 삼는 한 이 추세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7년마다 서울시 면적만큼 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만큼은 산림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그 아마존 그 열대 우림이 사라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폐기물과 코로나19. 그 코로나19 영향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날로 심화하는 중이었습니다.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1996년에서 98년에는 하루 평균 52g이었는데 2017년에서 19년에는 103g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국내 물동량 전년 대비 20.9% 증가했고, 월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음식 서비스, 배달 음식이죠, 거래액, 그다음에 식료품 거래액 2020년에서 2021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해당까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6도의 멸종 그 소제목이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1도씩 상승하면 65종 생물 가운데 63종이 핵심적인 서식 환경의 3분의 1을 잃었다. 산호초 60 내지 95% 어느 정도 백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상 회복하는 데 30여 년이 걸린다. 산호초는 세계적으로 어류 4,000종을 포함하여 모든 바닷물의 3분의 1에게 보금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미국 서부에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으로 기름진 땅 아래 모래층이 드러난다. 농부들은 농토와 거주지를 잃고 식료 가격은 폭등한다. 반면 미국 남부와 동부는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늘어난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정상의 만년빙이 사라지고 산 아래 사람들은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린다. 세계 각지의 희귀 동물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서서히 멸종되어 간다. 도시 상승이 될 때는요, 바다를 산성화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없애는 것은 열대우림이나 대평원, 북극의 툰드라 등지에 사는 육지 식물에 제초제를 뿌리는 일과 같다. 온난화로 육지에서 사막이 확대되듯이 바다에서는 사막이 늘어날 것이다.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지구기온 2도씩 상승하는 2050년이면 멸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네이처지에서 그랬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100만 종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북부와 남부에 각각 대홍수와 대가뭄이 된다. 가장 큰 생물 서식지인 바다의 환경도 나빠진다. 이산화탄소의 절반이 바다에 흡수되면서 석회질로 된 생물들이 줄어간다. 서늘하던 중위도권 지역마저 혹독한 열파에 시달리고 산과 들은 자연 발화성 화재에 타들어간다. 그린란드 빙하가 해빙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바다에 면한 도시들이 가라앉는다. 3도씨 상승은 2050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 21세기 중반이면 지구가 걷잡을 수 없는 온난화의 폭주 속으로 내몰릴 수 있다. 아마존 우림지대가 거의 붕괴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이탄층이 마르면서 불에 탄다. 태평양 일대에서는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항구적으로 발생하고 해외에는 허리케인까지 닥치면서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긴다.
아열대 지역의 주민들이 기근으로 민족 대이동을 시작한다. 4도씨 상승할 경우입니다. 해수면이 0.5m 이상 높아지면서 대도시도 긴 수명을 다할 것이다. 2050년이면 해수면이 50cm 올라가 150만 명이 살던 곳을 버려야 한다. 사회가 받는 압력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내륙의 도시들은 해안 지역에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애를 먹을 수 있다. 큰 폭풍우라도 한번 닥치면 한꺼번에 수천 명씩, 어쩌면 수백만 명씩 피난을 올 테니 말이다. 직접적인 손실, 사회 불안, 시민들의 불신, 보험금 지불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금융 시스템을 강타하면 난민이 된 사람들을 부양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데 드는 자금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4도씨. 그다음에 남극의 4도씨, 남극의 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로써 이미 침수되고 있는 해안 지역이 완전히 파멸을 선고받는다. 한국은 강수량의 4분의 1 정도가 늘겠지만 내륙 지역은 기온 상승으로 땅이 건조해진다. 지중해 지역 모든 나라들이 폭염과 가뭄에 몸살을 앓는다. 영국도 여름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상승한다. 러시아와 동쪽에서는 눈 구경이 힘들어진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그리고 그린란드 남부와 영구 동토층이 높고 메탄이 대량 발생한다. 5도씨 상승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진다. 정글도 불타 없어진다. 인류가 가뭄과 홍수라는 재해에 쫓기면서 자본시장도 붕괴된다. 거주 가능한 지역이 속한 러시아나 캐나다 등에는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핵무기까지 전쟁이 시작된다. 바다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분출되어 온난화를 증폭시키고 쓰나미가 발생한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 6도씨 상승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분출되면서 다수의 생물종들이 전멸한다. 죽은 생물들의 시체가 썩으면서 요독한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는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자외선의 양을 크게 증가시킨다. 땅굴 속으로 피해 겨우 살아남은 동물들마저 굶어 죽는다. 바야흐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진행되는 것이다. 백악관의 세상, 끈적끈적한 바다, 대멸종, 미래의 선사시대. 이렇게 6도씨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가 선택할 미래입니다.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고 곧바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생활 방식은 흔히 성공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 단지 풍력 발전기를 더 만들고 태양 전지판을 지붕에 더 많이 달고 유리병 재활용을 더 잘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쉽고 유익한 방법은 열대림의 벌목을 중단시키는 일일 것이다. 배급제를 실시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한다면 우리가 건설하려는 사회가 지금과는 다른 종류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경제 성장이나 소비주의보다는 삶의 질을 강조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사회가 어떠해야 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일종의 유토피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생각도 없다. 삶은 계속되는 한 늘 듯이 고난과 시련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탄소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 자체도 지속될 수 없다. 저탄소 사회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새로운 사회는 6도씨 상승의 악몽, 그러니까 인류가 늦기 전에 깨어나서 모면할 수 있었던 상을 섬뜩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무엇보다 살아남고 번성하였으며 만년설과 우림과 찬란한 문명이라는 유산을 먼 미래의 무수히 세대들에게 넘겨준 영예로운 사회이다. 여기까지 이제 6도까지 했고요. 이거 이제 제 느낌입니다. 불편한 진실. 인간과 자연을 약탈하여 자본주의를 키워오면서 생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너무 좀 무서운 느낌도 들었고요.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세상은 계속 바뀐다. 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도 함께 변하는 것이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위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쉽지 않은 책이었는데 읽어보시면서 저요? 어떠셨나요? 아니 데이터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처음에 당황스러웠고, 그래도 이제 제가 맡은 게 있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샅샅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그냥 아까 그 진행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인 느낌으로만 있는 것보다는 데이터로 정확히 이렇게 보여주면 피부에 조금 더 잘 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입은 어려운데 들어가서 좀 자세히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조금 더 많은 느낌을 얻어서 행동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사실 이 책이 이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카드뉴스로 만든 거를 다시 편집해서 만든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데이터만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관련된 설명이나 준비하신 분들의 뭐 의견, 뭐 제안 사항도 짤막짤막한 글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책머리에 이 저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토론과 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책에 있는 번역 요구를 해서, 저도 이제 조금 낯선 단어였는데, 사회 급변 행동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극복하자 해서 사회 급변 행동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가 조금 되게 생소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느끼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요구함으로써 이제 위기를 극복하자, 이제 사회 급변 행동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이제 착한 기후 행동을 넘어서야 되는 단계인가,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닌데 예, 혹시 책을 읽으셨거나 아니면 박혜연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이 내용 들으시면서 더 말씀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뭐 얘기 듣고 싶은 분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면 뭐 하시고. 제가요? 누구 네, 뭐 카메라 켜신 분들 중에 지목하라고요? 저는 빼고. 네. 아니 그건 네,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먼저 마이크 켜고 얘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화면을 전부 보이게? 이건 다 보이는 거네. 마이크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고 말하는 게 어려우시니까 제가 먼저 문의를 하고요. 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이제 이게 데이터다 보니까 저도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뭐 할 때 써야지 하고 이제 이런 기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질문처럼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남아있는 탄소 예산이 있어요. 113페이지에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 탄소 예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해서 이제 뭐 몇백억 톤을 배출했고 뭐 어떻게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9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 네, 맞아요. 0점 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환경연대에서 활동하고 이럴 때 이제 7년이다, 6년이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이제 뭐 이거 추적한 단체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이제 대중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다고 뭐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다라고 매번 이렇게 그거를 뭐 몇 개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혹시 여기는 이제 나와 있죠. 여기 어느 단체 네. 뭐 세계 탄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단체는 이제 9년이라고 봤어요. 작년에 저희가 캠페인하고 할 때 이제 뭐 6.5년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건 또 어디서 이렇게 한 건지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비교해서 어쨌든 조금 남았다는 얘기인데 9년이나 6년이나 사실. 근데 그래도 이제 대중들한테 어필하기는 좀 그래, 우리는 어떤 걸 기준해서 쓸 것인가, 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여기 알고 책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장 그러면 최근 것 네네 최근 같은데, 것 같아요.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썼던 자료는 이제 뭐 음, 7년 남았다 1년 해서 매달 이제 탄소 예산을 감소를 시키니까 점점 말에는 6년 몇 개월 남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 단체 거기도 이제 통상 이제 아마 IPCC나 뭐 이쪽에서 나온 자료를 좀 기준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온 데이터들이 좀 더 보수적인가, 뭐 보수적이라는 건 좀 안정적인 데이터를 썼다는 거겠죠.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면 앞으로 요걸 좀 저희가 좀 알아봐가지고 그래도 좀 우리는 뭐 이 데이터로 이렇게 씁시다라든지 그런 기준을 좀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막 읽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출처들이 어딘지 이 책에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무슨 단체고 이건 어디고 하는데 이제 익숙한 이름도 있고 좀 낯선 이름도, 지금 얘기하신 요 탄소 남은 계산 요 정리한 거는 세계에 의하면은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 모임인 전지구 탄소 프로젝트 GCP 이건 저도 조금 익숙했는데 여기 데이터 근거로 썼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실히 저희가 이제 뭐 기후 행동하거나 뭔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께 알릴 때 이제 출처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정확히 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뉴스 많이 보면은 여기 자료 뭐 3,600톤 이게 그래도 저도 조금 익숙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년 남았다 이거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단체마다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요거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하게 9년으로 할까요, 우리는? 9년으로? 네, 저희 환경 문제는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7년 몇 개월 남았다 이렇게 줄여 나갔었죠. 네. 공포 분위기를 데이터, 조금 예, 마이크 느슨하게. 안 들. 잘 잠시만요. 끌게요. 아이고, 예. 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면 항상 이제 추정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관과 연구 단체들마다 나오는 기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예산들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6천 톤, 최근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추정한 예산치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또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1년에 얼마만큼씩 배출하는가 배출량의 기준인데, 지금 이 자료는 배출량 기준을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남아있는 게 9년 정도다라고 본 건데, 사실 2020년은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해거든요. 예, 코로나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9년이라는 이야기가 꼭 그 정확하게 9년이란 가설은 아니다. 그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추정치를 가지고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캠페인 할 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실은 평균치로 따지자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7년 정도가 맞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자료처럼 20년 사용 기준으로 하면 조금 완화돼서 이제 9년으로 되는 거거든요. 총량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겠네. 2020년이라는 기준치가 있었네요. 그런 기준이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꿈이 얘기하시려고 했던.
아니요, 같은 얘기였어요. 왜냐면 네. 제가 2012년부터 환경에 대한 그런 거를 했을 때, 공부를 시작하고 강의를 했을 때, 석탄과 석유 매장량이 앞으로 얼마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썼을 때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남아있는 그 가용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가용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 뭔가 이게 속은 건가? 1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줄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였냐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석유조차도 이제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10년 전에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가 매장량에 나중에는 뭐 샌드오일이라든가 채산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넣었다.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매장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여기 나오는 걸 책에서 본문에도 나오지만 중립을 향한 목표는 같지만 그러니까 행동 속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더 핵심이지 이게 뭐 9년이냐 7년이냐 이거는 또 조금 더 그리고 그 정말 궁금하면 저자에게 물어봐야 네가 어디서 찾은 거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다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거기를 좀 더 봤었는데요. 실제로 산호초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보면 그 호주에 있는 뭐 그레이트 베이어 리프라고 하는 산호초 지대가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데 길이만 2,0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995년 이후로 면적이 절반 정도 줄어버렸대요. 해수 온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래서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면 뭐 그 이후에 계속 문제가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0년, 21년에 보면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에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 9년이 지나서 아예 해제돼 버렸대요. 위험이 이제 너무 심해서 보호가 더 이상 없어진, 의미가 없어진. 그래서 이제 이 베리어 리프 같은 경우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되게 좀 막막한 것 같아요. 해양 생물의 말로는 그러거든요. 80%가 산호초 지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산호초 지대가 급속도로 없어진다는 거는 해양 생태계의 완전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읽으면서도 그 예전엔 육도의 그 멸종 그 책을 아이들한테는 설명하지 말자. 너무 비극적이고 네. 너무 좀 두려움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나름 긍정적인 걸 더 심어줘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이 책이 2014년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게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공감이 되니까 좀 더 두려워지고 진지해지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어떻게 더 많이 실천하고 근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또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느낀 점 그냥 이어서 빨리 네,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느낌이 지구의 어떤 건강검진 진단서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의사 소견이 약간 덧붙여서 왜 사람들이 본인 건강검진 했을 때 어떤 수치라든지 뭐 경계 뜨거나 위험 뜨면은 되게 막 두려워하고 갑자기 막 다음날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먹는 걸 조심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물론 그 결과를 보면 참 두렵지만 바로 그렇게 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행동하듯이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거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왔구나.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느껴서 아까 제가 뭔가 꽂혔다는 그 사회 급변 행동이라는 단어처럼 뭔가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뭐 생산자부터 소비자, 정부, 기업 전부 다 이게 경각심을 갖고
내가 태도와 이런 뭐 생산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이런 데이터들이 쓰이면 좋겠다. 그냥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이제 위기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자료로 쓰이면 안 되고, 진짜 그 행동까지 불러일으키는 자료로 이렇게 환경연대를 통해서 이런 만나는 분들과 함께 이런 걸 전파할 수 있고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건강과 지표 보다 보면은 가장 내가 취약하게 아니면 내가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열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나 그걸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양은 뭐 그런 강대국들에 비해서 많진 않더라도 그런 속도라든지 1인당 쓰는 양이라든지 뭐 녹조 현상에 배출하는 그런 인과 질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탑을 찍었더라고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실체를 보니까 되게 놀라워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뭐 아주 이제 벌써 책이 나온 지 한두 달 지났던 최신 데이터는 아니겠으나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내 이웃과 뭐 이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좀 한국이 벌인 일들, 또 우려되는 지점들을 뭔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거를 고쳐 나가자라는 거를 되게 많이 설득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장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현황 데이터인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처음 보는 자료들이 많았어요. 전국 단위로 해서 뭐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높은 구부터 낮은 구까지 딱 순위가 매겨져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부문 되게 많은 지역했는데 지금 저희 환경연대가 용산구에 있는데 용산구가 상업, 공공, 가정 부문 에너지 사용량 1위 구더라고요. 이게 용산구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안을 마치 이제 또 여기서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내 지역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만큼 온난화 그런 가스 배출도 되게 많이 같이 비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환경운동 하면은 이제 지역에서 출발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우리 국내 지역 데이터 보면서 내 지역은 뭐 에너지 소비량이나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뭐 교단 중심, 지역 중심으로 얘기 나누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어서 얘기하실 분들 아마 릴레이로 이 책 하시면 처음에 보시고 다들 좀 배신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책이라기보다는 거의 인포그래픽의 그래프들의 쭉 나열이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보란 얘기인가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같이 얘기하기보다는 그야말로 각자 이제 공부거리를 좀 소장하면서 비교해보는 그런 자료로 조금, 그리고 숫자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들 정도로 생각하는 걸 좀 챙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14장인데 이제 그 IPCC하고 그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하고 두 개의 말하자면 내노라는 기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를 본 의견들로 얘기를 하면서 생물 다양성의 문제들,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항상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이제 그래서 요새 흔히 얘기하는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지속 가능이 아니라 생존 가능한 사회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금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대응으로만 기후위기 대응들을 많이 생각했구나 하는 것들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일 수는 있지만 생태계를 복원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는 별로 기여가 안 된다. 기여도가 작다. 뭐 이런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이 있어요. 비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전체 어떤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큰 기여를 별로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디에 우리가 생각을 두고 초점을 두고 해야 될까, 실천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지자체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양과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놓은 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씩 각자 보시면서 가정에서 두고 보면서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단위 면적당 전체 총 에너지 사용량이 동네별로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기준은 이 정도인데 우리 집은 나는 이거보다 더 쓰고 있나 덜 쓰고 있나를 좀 평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1위가 서울의 관악구인데 마지막 250등인 경남 합천하고의 차이가 거의 5배 이상.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사실은 에너지 사용이나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것들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에서 할 수 있는 뭘 줄여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해주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놀라웠던 게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돌이킬 수 없는 미래인가 보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느끼게 해주는데 수소에도 색깔이 있는 거죠. 수소를 만들기 위한 발전의 방법들, 에너지원을 어디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색깔별로 다른 수소 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놓은 것도 이건 좀 되게 새로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볼 때 그건 그냥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게 되는 원인과 과정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돼 왔는가 결국은 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하게 해주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좀 있어서 나름 이렇게 두고 한 번씩 찾아보기에는 좀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막 두고두고 같이 얘기할 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책 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문학적 사람이어서 이 데이터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진짜 한 장에서의 그 한 장이 가지고도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겠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좋았던 거는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표는 보고 싶은 표만 보고 설명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더 얘기할 게 더 많겠다.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하기가 너무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몰랐던 것을 되게 구체화돼서 수치화돼 있어서 저는 이제 좋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와 지금 배출을 많이 한 나라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이 책으로 보면은 20위더라고요. 이산화탄소로 봤을 땐 9위? 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개인의 배출량으로는 뭐 18위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보다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이 탄소 관리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더 암울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석탄 그러니까 중국이 24% 지금 이제 새로 짓는 것들을 지으면 24% 증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을 지으면 20%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기 탄소 중립이 아니라 지금 원자력 문제도 심각한데 이 석탄 문제도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그 삼척에 있는 맹방 해변에 짓고자 하는 이제 석탄 그 화력에 되게 집중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이 석탄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제일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많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멈췄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전년 대비 2020년이 6.3%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년을 감소를 하면 우리가 2030년 절반을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42%인가? 그거 이상을 줄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2년처럼 살 수 있겠나.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극을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산업 구조가 변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변하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커다란 이제 거대한 이 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2년간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받은 사람들을 어떤 영역으로 변화시켜서 대전환의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있는 방법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다 증가한 나라들이 있는가 반면 감소를 얼마만큼 많이 시킨 나라들 중에 이제 독일, 뭐 또 어디더라? 뭐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들도 놀랍던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뭐 허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큰 정책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방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발을 지금 퇴보를 하려고 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뒤에 좀 보면은 1인당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량이 11.8톤이래요. 내가 연평균이죠.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보다는 낮겠지만은 그래서 매년 4톤씩 줄여야 이 탄소 중립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4톤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정책을 바꾸든 내가 줄이든 이 몫을 해내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6도씨, 2도씨, 3도씨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하게 될지 그런 게 더 확실히 와 닿았고요. 어쨌든 좀 그래도 한국은 홍수나 산불에 체감하는 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울진 산불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2년간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간 잊고 느슨해졌던 이 환경 감수성이 다시 좀 절박하게 생각이 들면서 저런 산불이 이 자연발화도 이제 그 뭐 고온 현상이 32도인가 36도 이상 올라가면 자연발화들이 일어나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도 뭐 한 달 이상, 호주 거기는 이제 면적이라도 넓어서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불과 뭐 어쨌든 수증기가 올라가고 바다에서 자꾸 수증기가 올라가고 우리 이런 현상들이 홍수와 이 폭풍을 유발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올여름도 그로 더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체감하는 정도가 우리가 변하는 정도보다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다시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환경 체감 지수가 너무 낮더라고요. 별로 관심 없다가 뭐 제 기억에 아무튼 8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경제, 뭐 성장, 우리 집값 이런 게 중요하지. 기후 이게 뭐 중요는 하다. 이거는 높은데 정말 내 삶으로 근접하게 다가오는 거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별로 관심 없다라는 젊은 층의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더 뭘 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첨언을 하면 네. 기후 위기의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름 기온하고 겨울 극한을 다 겪기 때문에 집에 모든 게 다 있어서 그렇대요. 추워도 아주 더워도 모든 대비가 모든 집에 다 돼 있어서 대처가 가능하니까. 네. 그런 아니, 말이 저도 이제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으면 저는 옛날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꽃밭도 이루고 뭐 산도 이루고 뭐 넓은 그 평원도 이루고 하겠지만 결국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 이를테면 시스템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관료나
각성한 관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통제를 하지 않으면 개개인한테 얘들아 지금 니네 굉장히 기후위기 심각해. 저 미국의 그 산불이나 호주 산불 봤지? 이번에 우리 이런 거 봤잖아. 이거 굉장히 심각해. 하고 하는 것 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너무 늦단 말이죠.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게 아까 9년, 7년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는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성한 관료가 있어야 되고 각성한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인식에 각성한 사람들이 그 일을 법률을 처리하거나 또 그 행정적인 문제를 하거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해서 그게 빨리 해서 그 국민들이 그 법 안에서 그것들이 하면 훨씬 더 변화가 빨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다. 그 답답하다. 이제 그런 생각. 근데 아까 태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퇴보할 수 있을지 퇴보할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곧 오게 생겨서 이제 그것도 되게 걱정이 되게 많이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긍정적.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구에서 얼마 많고 어디에서 얼마 많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끔 공허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이크 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그냥 저희 책 안 읽으셨어도 한 얘기 듣고 책은 좀 느끼신 거 이런 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말씀들 안 하시네. 자료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료 보내신다고 참석 못해서. 새싹. 네? 전명전 씨는 뭐 자료 따로 보내신 거 없어요? 명전님. 여기 나중에 이거 책 읽을 그 리뷰를 잠깐 올리실 예정이신가 봐요. 아직은 안 올리셨고. 그리고 제가 전쟁 이야기 좀 할까요? 요즘에 네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역 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전쟁 하나로 온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의 기본 바탕에는 에너지, 식량, 우리 옛날에 책을 읽었을 때 그 미래에는 농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될 거고 그게 가장 큰 일이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바로 그게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식량, 기후 위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서로 이제 자기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전쟁들이 지금 그 시발인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비옥한 그 땅에서 밀 생산량이 엄청 많아서 진짜 전 세계 뭐 45%인가 뭐 그 정도로 막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러시아의 그 뭐지 가스 이런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막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는 이 식량 자급자족도 정말 안 돼서 거의 외국에서 막 다 갖다 먹고 있는데 우리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되게 막 걱정되고 또 한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꿀벌 3억 마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대요. 뭐 꿀벌이 사라지면 농작물 45%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막 이런 걱정이 좀 많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한 공포를 좀 많이 느끼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지? 어떡하지? 경제적인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농사죠, 농사. 시골로 아니 진짜 우리 농업 진짜 심각해요. 우리나라 진짜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전부 다 서울로 지금 다 근데 어느 나라나 수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걸 좀 딱 이렇게 좀 정돈할 수 있는 진짜
리더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진짜 이제 얘기- 먹거리 전쟁이에요. 네. 먹거리 전쟁. 얘기하신 네. 김에 저도 좀 덧붙여보자면 음, 굉장히 이 모든 일들이 다 연결 그쵸. 돼 있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체감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생각하면서 당장 이 탄소 줄이는 것, 뭐 에너지 전환하는 거 여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국방 이런 무기류들도 참 온난화를 더 가속시키는데 일조하는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뭐 군사 비밀이니까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전쟁 한번 할 때마다 그 쓰이는 에너지나 그 자원들 그런 거가 일으키는 어떤 탄소 배출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또 당연히 전쟁은 저희가 이제 비난해야 마땅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 지금 기후 문제로서도 이런 전쟁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식량이 당연히 이 기후 문제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농업 용수 그런 썼던 뭐 폐수라든지 뭐 아니면 비료 뭐 화학 농약품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또 연관성이 돼서 뭐 바다를 오염시키고 산호를 죽이고, 또 아까 녹조 현상, 뭐 부영향화 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가 탄소 배출 이제 온실가스 3대 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산화탄소가 제일 양이 많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메테인까지는 이제 육식 관련 축산업 사업하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많이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그런 몇 배나 더 강하고 뭐 양은 적재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놓쳐왔던 게 N2O 아산화질소 부문도 이 농업 용수라든지 각종인데, 이게 뭐 양은 뭐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 책에서 이산화탄소의 256배나 강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약간 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식량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하지만, 그걸 부추기는 것 중에는 이런 아산화질소랑 이런 온실가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화학용품들, 뭐 오염된 폐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게 식량에 쌓이고, 그래서 뭐 생태계도 많이 위협받고, 그래서 정말 손봐야 될 곳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아직 다수보다는 각자 개인 소수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사실은 많이 좀 힘든 편인데,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많이 막연하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바꿔낼 수 있는 일일까 싶지만, 그래도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은 알게 된 책임감을 갖고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한 가지씩은 좀 이건 내가 끝까지는 좀 바뀌는 모습을 봐야겠다를 좀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환경연대 바로 옆에 국방부 청사 있잖아요. 전쟁 반대 피켓 시위 하면서 이 탄소 배출 줄여라, 이것도 이제 좀 어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어디 자료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어디 쓴 글이 있어요. 그 통일뉴스에 쓰면서 그걸 썼어요. 군대와 전쟁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 이거 논문 제목 같지만 제목을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석유 소비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아요. 군대는 이제 기밀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뭐 지속 가능한 뭐 어쩌고 이런 정책에 따라서 추출된 자료를 가지고 유럽, 그러니까 뭐 영국하고 미국에 해갖고 이제 그 주로 이제 나온 자료, 제가 본 자료는 미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석유 소비에 그 제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군들, 그래서 우리 용산도
유전이 개발됐다고 막 그랬잖아요. 용산을 반환받았을 때 보니까 막 유전이라고 할 정도로 석유 얘네가 이제 엄청 버리고 오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석유로 다 움직이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도 이제 탱크가 석유가 없어갖고 얘네가 멈춰 섰고 트럭 기사가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야 없냐 내가 견인해줄게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석유 한 방울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화석 연료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리고 그거는 알려지지도 않고 완전히 노터치 영역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도쿄 협약할 때부터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우리 그러면 뭐 들어가지 않겠다 미국에서 우리 이 데이터를 넣으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최고 1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배출에 그럼 책임도 커지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키고 뭐 파리 협약에서도 그 부분이 제외가 됐고 계속 그렇지만 이제 이런 추정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낸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거 갖고 이제 글을 쓰면 되게 어려웠는데 잘 모르는 분야라 그 자료를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전쟁과 평화 이런 것도 다 기후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체감을 했고 우리는 그래서 소송위에서 이렇게 그 사드 반대 운동이라는 것이 다 이거 평화 운동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그런 운동의 일환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더 확연히 다가서 이게 환경연대 일이구나. 소송위도 이제 한 번씩 우리 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농업 얘기 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 인류세 얘기 나오면서 정말 그러니 언제부터 기후변화가 시작됐냐 우리가 이제 산업화 얘기하면서 200년 얘기하잖아. 아니다. 6,500년 전이다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농업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죄인데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농업 부분부터 이제 그때부터 기후위기가 시작이 됐고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제 그래서 누군 자본세라고 내긴 하지만 그 저도 처음에 황대건 선생님 야생초 편지 생태주의자잖아요. 그분의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으로부터 이 생태 위기는 시작이 됐다고 저는 깜짝 놀라요. 저는 이제 농사도 지었고 농업에 대한 애정도 있는데 아니 이 주범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책의 이제 뒷장에 보면은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최재준 박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만 년 전이겠죠.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류가 어쨌든 인류세 되기 전에 전체 이렇게 그 포유류, 그러니까 그 생물, 그 가축, 그러니까 식물을 뺀 이런 모든 이렇게 무게를 재봤을 때 인간이 뭐 1%도 안 됐었대요. 그리고 다른 생명들이 99%뭐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재보면은 인간이 뭐 95, 96% 이상 거의 그리고 1% 정도가 다른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이 짧은 시간에 정복을 한 거죠. 저는 그거 들으면서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1% 남아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물 다양성인 거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멸종이 되면 우리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특히나 이제 우리 연기론을 믿고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불교계 이쪽에서는 이게 되게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농업과 그 전쟁과 이 평화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운동, 환경운동하고 뭐 연결 안 되는데 없지만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얘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약간 다른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저희 이제 코로나 시대에 탄소 배출이 줄었다고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 비대면 시대로 오면서 이제 배달과 택배 황금기가 되었으니. 근데 이제 여기 책 기준에 몇 페이지? 86페이지를 보면은 그 종류별 플라스틱이 소개가 돼 있고 이것이 이제 뭐 매립했을 때
이제 그 썩는 기간 뭐 이런 것들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저 이 부분이 약간 놀랐거든요. 우리가 플라스틱은 이제 잘 분리 배출하면은 뭐 재활용, 재사용 요즘은 이제 그걸로 옷도 만들고 하는 업사이클링 기업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정확히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다시 쓰이는 건 정말 극소수이고 여전히 매립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전 일회용 물병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그 페트병이 투명하고 제일 뭐가 많이 안 섞인 물질이라 재활용이나 아니면 더 깔끔하게 잘 섞는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추정 반감기가 최대 2,500년이더라고요. 땅에 묻었을 경우에. 그래서 뭐 생분해성 비닐봉지 이것도 뭐 나오고 있지만 여기 기간이 0.19년이면 이것도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로 만드는 이 플라스틱 사용도 뭐 쓰는 사람도 뭐 조심해야겠지만 이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약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든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근데 줄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다들 어떻게 실천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신이 없어갖고 종류별로 배출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겠고. 그 인류가 500년을 안 살아봤잖아요. 아니, 우리 인류는 살아봤지만 그 네. 플라스틱을 만든 지 이 500년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5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보면 2000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썩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언제 인터뷰를 들었는데 뭐 자원순환 공사, 그게 이제 쓰레기 매립, 이름이 뭐 자원순환 공사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름이었고, 뭐 쓰레기 매립 뭐 무슨 공사라고 있더라고요. 약간 민간하고 공적 영역하고 이렇게 현재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매립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그거 뭐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다시 뭐 2차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그래서 이제 되게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이 높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로 해결하는 거죠. 예, 과학의 선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써도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줄여야 되고 절감해야 되는데 기술을 발달해가지고 빨리 탄소 포집 기술도 발달할 거야 이러면서 나의 소비를 되게 이제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소식이면서도 되게 우리에게 이제 이 도덕적 해이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여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카페 가보면 저도 이제 요즘 오미크론 유행하면서 항상 이제 머그잔을 썼는데 그것도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텀블러를 가져가요. 그럼 20원도 깎아주고 그러는데 사람들 텀블러 든 사람을 오히려 저는 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 나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회용을 더 많이 쓰는, 이게 그냥 너무 좀 도덕적 해이가 왔다 그럴까? 예전에 그 텀블러도 좀 보이고 이랬는데 그거조차도 좀 없어지고 그러면서 뭐 면죄부가 되는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최근에 뉴스 봤더니 그 마트에 가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 운동을 하자,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단체에서 올려놨는지 개인이 올려놨는지.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불편함 되게 있잖아요. 특히 생협까지 가더라도 이 포장돼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시장처럼 시장 가면 가능하잖아요. 포장해주지 마세요. 여기 넣어주세요. 이게 가능한데 우리 주변은 다 마트라 그게 안 돼서 포기한 부분도 있는데, 저도 이걸 좀 뭐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우리가 이제 몇 명이 그룹이 되든 아니면 환경연대에서 하든 누군가 시작을 했으니까 좀 일상적으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제대로 알아보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디 기사에 좀 저는요, 우리 그 교당에서 그 작년에 여성회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회에서 그 우리 환경연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를 줄여야 해가지고 막 쭉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 교당 단톡방에 쫙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 쓱쓱 이제 한 번씩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이제 인식을 시킨 그런 단계라고 하면 그냥 스치고 막 다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쯤 해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좀 줄여보는 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올해 이제 제가 결정한 게 검정 비닐, 우리 그 공공회에서 물건을 사면 검정 비닐에 이렇게 막 담아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는 거 하나 하고 이제 텀블러를 쓰자. 이제 그거 두 가지를 정해서 상반기에는 이제 텀블러 쓰기를 결정해놓고 이제 교도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 교도님들은 그래도 이제 좀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이제 남자들은 그거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제안을 할 생각인데 그 집에 막 텀블러들 여기저기 줘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여기 안 쓰고 있는 것들. 그것을 좀 교당에 모아가지고 이건 잠실 교당용 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쫙 붙인 다음에 그걸 쭉 비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이걸 사용하고 쓰고 이제 두면 다시 이제 씻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계속 돌려가면서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당에서 이제 그렇게 한 가지씩 중점적으로 진짜 캠페인 활동 같은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본공회도 이제 저희는 본공회 회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종이백 같은 것을 되게 좀 많이 모아놓기도 하잖아요. 또 혹시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이쁜 종이를 막 다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모아둔 종이백을 교당으로 좀 전부 가져오시라. 그러면 검정 비닐봉지 쓰지 않고 거기에 담아가고 또 가서 갖다 놓고 이제 집에서 또 다시 그거 모아서 또 다시 가져오면 검정 봉지는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검정 봉지 거의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 포인트 잡아서 그 교당에 이제 제안을 하거나 이제 그런 파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씩은 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례입니다. 김포교당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종이백 가져오라 그래서 그거 막 온갖 종이 백들이 다 모여 있어서 맞아, 얘기 좀 해주시죠, 김포. 박정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끝내려고 하니까 막 들어오시네. 죄송합니다. 네. 교무님이 계시던데요. 교무님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윤미선 교무님도. 그래요. 교당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 저희 그런 사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꿈이. 그러니까 잠실 특히 이제 여긴 여성에서 작년에 그거 했잖아요. 뭐죠? 얼음 그거. 네, 아이스팩. 아이스팩 수거도 하셨고 그래서 또 좋은 사례인 것 같고 그 텀블러 가져오기는 작년엔가 그 불경경 연대에서 그 제목이 있었어요. 캠페인처럼 해갖고 다 가져오세요 해서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세요 해서 집에 이제 묵혀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불경경연대 이렇게 텀블러 캠페인 해보세요. 제목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이 그 되게 그 좋아요. 그래서 잠실교당 아주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좀 대대적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밖에 나가셔서 법회 끝나고 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텀블러를 나누는 그 대신 이제 뭐 세척을 깨끗이 했어요. 소독을 이런 건 좀 증명이 되게끔 하시고 텀블러 나누고 이렇게 쓰게끔 하는 것도 좀 대사회적으로 연결을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한 발 더 나가는 것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기후 캠페인 조끼 입고 하시면 기후 행동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불교 뭐라고 하셨죠? 이름이 불교 환경연대 텀블러 뭐 나눔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작년에 내가 제목 참 잘 잡았다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몇 분들한테 우리 이거 텀블러를 이제 제안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뭐냐면 그거 되게 좀 지저분하고 막 그러대더라. 뭐 무슨 문제점이 많대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그 텀블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렇게 유튜브에 누군가 약사분이 딱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 카톡방에 올리면서 이제 오해와 진실이니까 이걸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올리고 이랬는데 그 주변 그러니까 뭐 뭔가 제안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반대급부가 꼭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엄청 막 열심히 했는데 처음쯤에서 야 이것도 문제잖아 하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모두 100%일 수는 없지만 그런 반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찾는다든가 뭐 이런 노력도 조금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텀블러를 수거해가지고 소독해서 갖다 주는 업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아는 분이 김재영 씨라고 저희 회원이신데 경동포교단 교도님인데 또 아는 분이 저기 그 카페를 해요. 이동용. 그러니까 길가에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테이크아웃이니까 무조건 일회용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해 보자고 이분이 제안을 한 게 텀블러를 내가 100개를 제공을 할 테니 그 안 갖고 오신 분들에게 이걸로 돌려라. 그리고 수거는 가지고 가서 해서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거를 하는 업체도 좀 생겼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독이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면 만약에 규모가 좀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아니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서 그런 부분 좀 불식시켜. 왜냐하면 감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되게 좀 우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조금 더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동 카페를 얘기하시는 건가 싶은데 거기가 유명하거든요. 보틀 라운지라고 하는 카페, 보틀 팩토리. 보틀 라운지. 아마 여기 거기 시스템이 보틀 라운지가 아마 카페 이름일 거예요. 거기가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텀블러를 가져오고 빌려가고 뭐 세척하고 이거를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채팅창에 한번 그 소개된 링크 있으면은 지금 바로 한번 좀 올려볼게요. 네. 교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되게 좋네요. 초록교당에서 예쁜 종이백 오래 사용하게 하자고 환경연구를 제안을 합니다. 네, 초록교당들 계시죠? 맞아요. 저도 집에 엄청 많거든요. 버리지도 못하고 교장에서 한다면 갖고 가서 요즘 그리고 식사 안 하니까 끝나면 떡이나 이런 거 많이 나눠주거든요. 저희 교당도. 그리고 때 되면 뭐 나눠주잖아요. 초록교당 하자고 하면서 계속 까만 봉다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 좀 사례들을 적극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교당에서 제가 그 검정봉지 쓰지 말자는 이야기를 막 되게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봉공회장님이 막 제 눈치를 엄청 봐요. 비닐을 쓸 때 아우 이거 여성회장이 보면 안 되는데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것도 자꾸 이제 말을 함으로써 이제 경각심 내지는 이런 것들을 또 좀 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보틀 라운지.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보틀 팩토리 여기 되게 좀 오래된 이제 유명한 카페에서 아예 컨셉을 해가지고 일회용 안 쓰고 이제 뭐 테이크아웃은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은 일정하게 보증금을 받고 1,000원이든 얼마 받고 가져오시면 그걸 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례도 일정하게 그 카페하고 약간 그걸 좀 사업화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독하고 수거해서 이렇게 해주는 업체하고 그런 것도 아마 좀 검색해 보면 있을 거예요. 좀 잠실교당 여성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여성의 사업으로 가면 좋겠네요. 그니까요. 근데 제가 맨날 하면서 이런 여성의 활동이나 이제 환경연대는 그건 아직은 이제 저기 이제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이라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라서 이제 그런데 여성회도 보면 이런 제안들이 있잖아요. 가면 들으면 좋아요. 오케이. 이제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캠페인화 된다거나 사업이 된다거나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퍼져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듣고 그래 좋아하고 그냥 이랬어 그렇게 끝나고 그런 부분들이 교당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제안이 있어서 의견을 나눈다거나 또는 여성회에서 뭔가 어떤 의견을 나눈다거나 하면 모두 공의를 모아서 괜찮다고라고 생각하면 결정해서 함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그 스텝들이 되게 느리거나 아니면 그때 듣고 그냥 한번 흘려버린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서 뭐 이거 내가 말을 해도 뭐 그냥 한번 듣고 또 말겠지 뭐 요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네.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 네. 사회 급변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계속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은 어떻게 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여기에 뭐 공부를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실천까지 하게 됐는지 자꾸 나를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공감했고 설득이 됐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데이터 책도 한번 같이 본 거고 뭐 그런 인문학적 책들이나 뭐 여러 사회 뉴스를 같이 공유하고 캠페인하듯이 물론 그거에 많이 관심사가 없는 분들을 설득해내기가 참 쉽진 않겠으나 나의 기억을 더듬어서 계속 교당 안에서 여성의 안에서 뭐 공공의 안에서 뭐 속도보다는 그 과정을 잘 이건 같이 하는 우리의 활동이다라고 인지를 좀 추상적인 말이지만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게 교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데이터들도 이제 모두가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 걸 이제 내가 다시 재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나의 어떤 무기로 무기란 표현이 적합하진 않지만 이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11시 22분이 다가가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보이세요. 혹시 마이크를 켜실 수 있다면 뭔가 얘기를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짧게 10초씩 이야기. 10초씩. 네. 귀신님 누구세요? 귀신님. 시커멓게 나와서 모르겠어요. 교우님 인사 좀 해주세요. 대표로 늦게 오신 대표.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늦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번 그 저기 뭐지? 제가 그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써가지고 들어오느라고 왜 그러셨어? 전에는 저기 딱 하면은 그냥 누르면은 바로 어. 들어오기만 했더니 왜 그랬대?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몰라. 네, 그래가지고 한 말씀 하시죠. 뭘 한 말씀해요. 그냥 갑자기 뚱딴지 같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과 이 기후위기를 같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숨부터. 헬스? 그러니까 교당에서는 좀 이렇게 교당에서는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본공이나 여성애가 이제 물꼬는 좀 터진 것 같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좀 귀찮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치를 보게 이제 민주공시에서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이거 금방 편리하게 하는 거 편하게 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황교당도 뭔가 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 교도님들하고는 이제 몇 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환경연대에 나오는 유무념 천지보온 유무념 실천하기 매달 이제 이렇게 그 유무념 정하고 그거 좀 안 되면은 계속 대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하거든요. 뭐 잘 따라요. 계속 강조를 하니까 달마다 강조를 하니까 해보에 계속 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건드려주지 않으면은 금방금방 잊어먹더라고. 또 잊어먹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더라고. 저희 작년에는 쓰레기는 갈아 줄이기 유무념이었는데 올해는 한 사람이 2가지 실천하기 위해서 2개월씩 묶어서 가잖아요. 3, 4월 유무념 혹시 보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대기 전력 줄이기. 네, 아주 간단한 거죠. 안 쓸 때 코드 뽑아놓기, 네. 셋톱박스랑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교당에서도 교도님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천하신 분들 혹시 사진이나 뭐 있으면은 또 같이 모으셔서 또 확산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해보자, 으쌰으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까지 하는 거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많이들 알려주세요. 자료 그 못 보셨다면 내용이 제가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디 못 여기 보셨나요? 카톡에 저는 못 봤는데 아, 카톡에 그러면 올렸는데 제가 아니 카톡에 또 오늘 밴드 끝나면 카톡에 네, 밴드에 올려놓지. 올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더 올릴게요. 네네네. 밴드에 아주 기본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예, 그 예. 이제 밴드 못 자꾸 봤어. 그때만 보고 그때 놓치면은 맞아요. 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네, 안 그래도 수고스럽지만 제가 네, 이번 주쯤에 한 번 더 올릴 예정이었어갖고 네, 한 번 또 네.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네네.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는 게 좋은 사례가 저는 선우님 여기 계시지만 이제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부천교당이 법회할 때마다 5분 스피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가 나온 이런 자료 가지고 선우님이 저는 1분도 좋을 것 같아요. 5분이 길면. 그래서 매주 그냥 그 시간을 갖는 거, 그건 법회 시간에서 그게 차지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법회도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초록 교당들은 좀 반드시 그 기후 1분 스피치라든지 환경 1분 스피치라든지 3분, 1분 좀 그 3분 스피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담당자가 가능한 데 있잖아요. 여기 저기 회원님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환경연대에서 그 주는 자료들을 잘 갈무리해서 아니면은 그걸 하는 단위들이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 주는 우리 이거 합시다 해갖고 원고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해서 저는 이 부천의 사례가 김포라든지 한 3군데 정도만 의왕이라든지 저는 한 10군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한 3군데만 시작을 해서 요거를 하면 우리 법회 안에 아예 넣어버리면 매주 교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구조화하면 어떨까? 되게 좋은 사례고 부천은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은 이제 매주 그 교육의 혜택을 받는 거죠. 네, 좀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리고 그게 구조화되면 진짜 그 대본 스피치 할 것을 그 핵심적인 걸 아예 쫙 그런 해서 거 자체 아예 뿌려주면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 자기 생각 조금 넣고 그러면 좋네요. 누구든 사회 보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네. 아예 그런 사람 하나 진짜 세워놓는 거죠. 기후 담당관 이래가지고 교당마다. 그쵸. 네네네. 되게 좋네요. 저 제안해보겠습니다. 기후 담당관. 감사합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네.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교화단 법회가 있으니까 그때 전체 앞에서 그 유무념 자기 공동 유무념 이렇게 천지보온 실천한 거 그렇죠. 우리가 올해 하자고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뭐 이 내용들을 좀 발표하게 하면 되니까요. 가능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쓰레기가 아니다. 게으른 습관이자 아니란 마음일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작지는 않죠. 습관 버리는 우리가 그 업장을 녹이려고 머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것처럼 이게 되게 저 마음에 다 와 닿았어요. 이 문장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얘기를 해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이 주제인데 약속한 11시 반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네, 이제 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 선생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도 확 와닿았는데 또 저희 사랑도 써주셨고 뭐 이게 쉽지 않은 책으로 이 첫 3월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공부한 게 개인의 공부로 끝나지 않고 또 방금 저희가 교당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이냐까지 얘기를 같이 했듯이 계속 데이터는 이러한데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또 내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상으로 풀어내고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이런 건지를 좀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런 기반에 우리가 이런 책 읽기를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눈 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계속 저희가 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는 오늘 책방지기를 맡으실 박혜원 선생님 그래도 준비하시면서 또 오늘 얘기 나누면서 좀 소감 얘기해 주시고 이제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막 열심히 안 읽었다는 반성 되게 했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렇게 쭉쭉 골라다가 했고, 이건 잘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건 그렇고 해서 이제 저는 더 마음이 갔던 곳이 육도의 멸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이제 올렸던 거고, 부정적인 것을 알아야 긍정적인 마음을 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이건 뭐야, 이건 뭐 논문이야, 뭐야, 이제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랬던 마음에서 그래도 뒤져보고 이렇게 몇 페이지라도 이제 PPT 작성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 다음 주에 교화협의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할 거리들이 많이 생긴 그런 것도 큰 소득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이익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공적인 대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가르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공감이 가서 이제 제가 막 말씀하신 데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도 잊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 그 환경연대 생태 책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글 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네네네. 네, 오늘 준비하시고 발제 자료는 예, 공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을 딱 요약본으로 좋아서. 네. 그리고 어떻게 저희 생겼어요? 책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방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논문이죠. 대표님 논문이죠. 카톡방 들어오셔요. 안 해. 그럼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할래 여기서. 논문 아니에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거의 인포그래픽 수준이라 저기 막 그렇게 혜연님, 네. 그 올해 서울교구하고 저희가 네. 초록교구 협약하고 몽땅 초록교당 같이 저기 권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주 교화협의회 있으시면 그 사항도 좀 전달해 주시고 잠실이 아직 초록교당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당연히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럼 뭐 해야 돼요? 초록교당 되면 한 달에 얼마씩 뭐 하나 일단은 정식으로 이제 회비? 회원가입서를 작성해 주셔야 제출해야 저희가 이제 동의서가 있어야 저희가 음. 서로 인정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활동도 음. 자꾸 다그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활동 중간 다그치-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거든요. 난리가 안 돼. 이번에 꼭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구나. 아니 난 지난번에 태은님이 오셔서 그때 그 우리 교당에서 이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세은 교무님이 당연히 이게 초록교당 저는 한다고 하셔서 그게 한 한 줄 3년 알았는데 전이에요. 3년 아니 전. 그러니까 지금도 아, 근데 3년. 세은 교무님 이미 가셨답니다. 해비되는 교당으로까지 가려면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화산교당도 전화 한번 연락 한번 해주세요. 초록교당. 네네네. 네, 서원준 교무님. 알겠습니다. 서원준 교무님. 전주 화산교당. 항상 예. 네, 엊그제 만나서 얘기 좀 했더니 한번 통화 한번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벌써 40분에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저희가 어떻게 만나뵐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정대로 책은 이 책에 4장부터 6장까지를 읽게 되고요.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을지 이거 안 지켰을 경우에 그다음에 기후행동을 하면은 6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6장에서는 기후행동을 하면은 실제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제 좀 희망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고요. 4월 책방지기는 저희 이제 또 이번에는 활동가, 환경연대 활동가 저희 고유미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 3장까지가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4장부터는 또 마음 편히 길지 않으니까 또 잘 읽어 오시고
또 4월에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당에서의 그런 초록초록한 소식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저기 이 책 다음 책은 뭐죠? 그 최원영 선생님 환경 네, 달력, 네. 예, 그 달력으로 책까지가 보는. 저희가 상반기 정한 책이에요. 네. 네네. 네. 4월까지는 아직 이 책 4장부터 6장까지 저희 읽는 걸로 하고 일정이나 이런 거는 3월 안에 확정해서 제가 4월부터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카메라 끄셨다고 다른 사람 되지 말고 다시 이 기후행동과 이 책의 데이터를 생각하시면서 또 많은 환경 실천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